당정, 이 정부와 여당이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특히 카카오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에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며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정부가 플랫폼 규제 의지를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고민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대응은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카카오는 오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격 인상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 호출도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차 혜택을 주는 택시기사 요금제 프로 멤버십의 가격도 낮추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하향 조정하는 등 골목 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의 규제 압박을 강하게 의식한 모습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김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떤 규제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 플랫폼의 핵심 사업인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금융 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맞춰 카카오페이 내 펀드 서비스 주체가 카카오페이 증권임을 명시했습니다. 연내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증권 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게 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공모, 한마디로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던 카카오페이에는 굉장한 악재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융위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압박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플랫폼 분야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을 보유한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해당 회사와 관련해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고의로 빠뜨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는 오늘 K큐브 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빅테크 기업 꼽자면 양강이죠.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꼽히는데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과거 독과점 규제가 집중됐던 네이버의 사업 구조는 골목상권 이슈와는 관련이 적다는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금융상품 비교 판매 사업에 진출하지 않아 이번 금융규제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데요. 지난 2014년 부동산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바 있는 네이버는 자체 매물 정보를 종료하고 부동산 전문 회사들의 정보만 유통하는 서비스로 변화를 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혹은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지금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규제가 더 생겨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현재 플랫폼 규제 관련법 제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규제 법안은 총 8건입니다. 지난해 7월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통신 판매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 등 관련 법안이 모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온플법은 상품 노출 기준 공개와 불공정 행위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공정 경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가 담긴 법이지만 문제는 해당 법안이 1년이 지났음에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카카오, 네이버, 이통 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 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될 법안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급작스럽게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독점 기업의 횡포를 막을 필요성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애초에 플랫폼 사업 특성상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플랫폼 육성을 위한 것인지 등 규제 시동은 걸었지만 지향할 바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당행위의 형식도 수시로 바뀌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규제 원칙보다는 탄력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그만큼 전문기관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이번 규제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을 앞세우고 있는 스타트업들 피해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최근 스타트업의 트렌드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인 만큼 이번 규제로 인해 벤처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서영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플랫폼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이제 돈이 나오고 뭐.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혁신 스타트업까지도 규제라는 암초에 걸려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인데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에 스타트업 100개사가 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규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가 된다면 과잉 규제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규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 최근 이런 압박이 결국엔 대선과 맞물린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이 주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정면으로 겨냥한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누비는 IT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의지만 비추다가 보다 급진적으로 물살을 타 포퓰리즘식 규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기업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공정거래를 위한 플랫폼 제재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양대 플랫폼을 이끄는 이혜진, 김범수 창업자가 유력한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인 망신 주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용 플랫폼 규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